여러분, 이 세상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건 정말 오래된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인데요. 오늘 그 답을 찾아 떠났던 위대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게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을 잠 못 들게 한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 저 밤하늘의 별들,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이 모든 걸 만드는 근본 재료는 대체 뭘까요? 자, 이 엄청난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뭘 탐구할 건지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과학자들은 그걸 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공간을 차지하고 또 무게가 있는 거, 그게 전부 물질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첫 번째 질문에서 출발해서요. 동양의 아주 독특한 관점도 한번 엿보고 마침내 현대화학이 내놓은 정교한 분류법까지 인류 지성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역사 여행,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곳에서 사상가들이 처음으로 이 세상 모든 건 딱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을 거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초창기 주장들을 좀 보세요.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이 철학자들은 자기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걸 근본 물질로 꼽았어요. 예를 들어 탈레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이라고 했고요. 아낙시메네스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기를,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이야말로 만물의 본질이라고 외친 거죠. 그런데 원소 하나만으로는 세상의 복잡함을 다 설명하기엔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상가들이 이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합쳐서 훨씬 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엠페도클레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 철학자들의 주장을 멋지게 통합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흙, 물, 공기, 불, 이 네 가지 원소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이론이 앞으로 서양 사상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라파엘로의 이 명작 아테네 학당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만 봐도 당시 지적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대학자들이 이 사원소설을 받아들이고 이걸 더 발전시켜서 자신들만의 이론으로 다듬어 나간 겁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건 그냥 철학이 아니라 거의 초기 물리학 이론에 가까웠어요. 각 원소마다 우주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제자리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무거운 흡성분이 많은 돌멩이는 당연히 아래, 즉 우주의 중심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불 성질을 가진 연기는 위로, 하늘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던 겁니다. 꽤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 세상의 본질을 탐구한 게 고대 그리스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고대 중국에서는 서양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아주 독자적인 사상체계가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오행 사상입니다. 이게 서양의 사원소설과 뭐가 다르냐면요. 오행은 그냥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상호작용에 훨씬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무가 불을 살리는 상생관계가 있고 또 물이 불을 꺼버리는 상극관계가 있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서로 균형을 맞추는 아주 역동적인 시스템을 생각했던 겁니다. 이 오행체계가 얼마나 정교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표를 보면 예를 들어 목, 기운은 단순히 나무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동쪽 방향, 푸른색, 그리고 저 멀리 목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색깔, 방향, 심지어 행성까지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려는 거대한 통합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던 철학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직접 실험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엄격한 과학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간단한 실험이 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죠. 지금 모래랑 쇳가루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자석을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되나요? 쇳가루만 착 달라붙어서 분리되죠. 이게 바로 현대 과학이 말하는 혼합물의 개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째,
모래와 쇳가루는 섞여 있었지만 각자 자기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둘째, 자석이라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준이 물질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만든 열쇠가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탐구 끝에 현대화학의 보물지도가 딱 하고 나타납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모든 물질은 크게 혼합물이냐 수물질이냐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수물질은 또 물처럼 여러 원소가 합쳐진 화합물과 더는 쪼갤 수 없는 궁극의 단위 원소로 나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실험을 거쳐서 확립된 지금의 과학적 시스템인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말한 원소는 흙, 공기, 불, 물처럼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현대화학에서 말하는 원소는 산소나 금처럼 실험실에서 떡 분리해서 무게도 재고 성질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물질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름은 같아도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자, 이제 슬슬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부터 현대 실험실의 과학자까지 이 길고 긴 탐구의 뒤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4가지 철학적인 뿌리에서 시작해서 주기율표를 꽉 채운 100개가 넘는 화학 원소에 이르기까지 그 기나긴 탐구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근본, 그 본질을 이해하고 싶다는 것. 사실 이 고대의 질문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질문의 형태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죠. 오늘날 과학자들은 물질의 가장 깊숙한 곳 혹은 저 우주 끝에서 또 다른 근본적인 진실을 찾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궁극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